안녕하십니까. 명상학교 수선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물주는 누가 창조하였는가에 대하여 조물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물주와 우주의 기원은 무, 조물주와 선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물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물주,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물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주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우주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면 우주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출발한 기가 점차 소량의 미립자 상태로 변하면서 어떤 특성을 띠게 되었어요. 이 특성을 가진 미립자가 동일하거나 상이한 미립자끼리 밀고 당기며 뭉치고 흩어지는 힘이 작용하면서 기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기적인 진화 상태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 특정한 의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으로부터 나름대로 룰을 가진 조물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을까요? 셀 수 없이 긴 기간, 수조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주가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하여 탄생하였다고 하는데 수조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하니 상상조차 되지 않은 긴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공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원래의 공간은 무이자 공이었다고 합니다. 무이자 공에서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무이자 공인 공간에서 기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조물주라고 합니다. 무이자 공으로부터 조물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물주의 고향이 무이자 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조물주의 고향이 바로 무이자 공입니다. 무이자 공에서 나온 조물주의 뜻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물주의 뜻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졌지만 조물주 역시 자신의 고향인 무이자 공을 그리는 마음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해요. 인간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늘 그리워하듯이 말입니다. 조물주의 고향을 찾아 들어가려는 노력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고등 생물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조물주의 뜻을 이어받은 고등 생명체들이 조물주의 고향인 무와 공을 익혔을 경우 자신의 대열에 포함시킴으로써 우주의 진화에 동참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깨달음을 완성한 분들로서 선인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조물주와 우주의 기원은 무. 조물주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조물주와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의 시초는 무이며 이 무는 기로 가득합니다. 우주의 기원인 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무란 인간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면서 또한 모든 것을 낳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무와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유의 개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입자가 파동과 입자와 같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상고성의 원리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조물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에서는 조물주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전 우주의 생명체들의 의지인 유정의 업력으로 현 우주가 생성되었고 이전 우주도 또 그 이전 우주의 유정의 업력으로 생성되었으며 그 이전 우주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무와 유의 개념이 이분법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무와 유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는 3차원 물질 세계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차원이 낮을수록 있음과 없음, 남과 여, 낮과 밤, 옳음과 그름과 같은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뇌의 이해력 또한 이런 제약에 갇혀 있고 인간의 사고 또한 3차원 물질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3차원 물질 세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차원이 높아질수록 한계가 없어져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합, 만물의 동시존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들이 다다르고자 하는 높은 차원의 세계, 특히 성계는 한계와 제약,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주 전체가 한 분의 조물주. 우주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우주의 창조 목적은 진화라고 합니다. 우주가 진화하는 목적은 우주 본래의 모습으로, 즉 무와 공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할까요? 무에서 출발한 우주는 순환 서클을 그리며 진화하고 있어요. 이 순환 서클은 무기물, 공기, 물 등과 같은 물질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 인간에서 무기물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마지막 과정은 바로 무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 목적이 진화라고 하였는데 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주는 진화를 이루기 위한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주는 온갖 사물과 현상이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움직이는 근본 원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는 계속 움직인다. 둘째는 변화한다. 셋째는 순리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주의 창조 목적이 진화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의 상태에서 탄생한 우주가 다시 태초 이전 상태인 원래의 무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소멸을 의미하죠. 소멸 상태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주의 창조 목적인 진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결국 무로 회귀하는 우주는 없으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없다고 없는 것인 태초 이전의 우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 이전 무의 상태인 우주와 진화를 통해 모든 조물주의 반열에 올라 조물주의 고향인 무로 회귀하게 된 무의 우주는 근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긴 시간과 개념이기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순환 서클을 위에서 보면 동일한 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으나 옆에서 보면 스프링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진화 서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진화하고 동물도 진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진화하는 목적은 우주 본래의 모습으로 즉 무와 공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순환 서클의 마지막 과정은 바로 무예의 귀착입니다. 그렇다면 조물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물주는 한 분이나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 우주 전체가 한 분의 조물주라고 보면 됩니다. 조물주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살아계시는 위대한 파워로서 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물주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물주의 우주 창조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